이석증이랑 이명이랑은 연관관계가 있다라고는 하나요? 연관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네. 이석증이 이석 그러니까 뭐 귀에 있는 돌이 뭐 어떻게 잘못돼서 뭐 어지러운가 보다 하는 얘긴데 그게 전형적인 이석증의 형태로 나타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3차원으로 얘기하면 이석 돌들이 제자리에 있어줘야 되는데 얘네들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평형 감각들이 상실되니까 어지러움을 느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오른쪽으로 가 있으면 왼쪽으로 돌려주면 되는 거예요. 이석의 위치를. 그러면 그런 사람 경우는 왼쪽으로만 돌리면 정상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안 좋고 이제 그런 게 전형적으로 나타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런지는 몰라. 그러니까 어지럼증이라는 이름 자체로 워낙 다양하게 요소를 끼칠 수 우리 두통도 똑같아요. 두통이 여러 가지가 먼저 두통을 올 수 있으니까 어지럼증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지럼증에 대해서 진단이라고 내리는 게 뭐 비슷하게 여러 이제 이름들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이석증인 거예요. 이석증도 전형적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전형적이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 혼란스러워지는 이제 감별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역시 어려워요. 근데 그게 8번 신경이거든. 8번 신경. 뇌 8번 신경. 그게 청각과 평형을 같이 조절하는 신경이기 때문에 그 둘이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어느 하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네? 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고 둘이 같이 가니까 걔네들도 같이 가니까 그래서 그 치료들이 그럼 그 멀쩡한 돌이 그럼 왜 또 빠져나오냐라는 게 또 이제 그 질문들도 하나인데 왜 빠져나오는 거냐 질문 이제 한없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석증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이제 어지럼증의 다른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어지럼증이 메니에르라는 이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메니에르는 어지럼증과 이명을 또 같이 가지고 있으면 또 뭐 메니에르로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들 연관들이 어떻게 중첩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될 수가 있는데 이석 그 달팽이관 아니든 뭐 이관이건 중이건 고막이건 분명히 청각 시스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이면 분명하니까 어느 하나가 잘못되면 전 좀 안 좋을 수 있겠네. 그건 누구나 이제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럼 이제 이걸 일일이 다 검열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쉽지 않고 이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귀 중의 문제가 아니라 달팽이관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안쪽으로 들어가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지. 워낙 작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야. 어려워지는. 그래서 왜 이 중의의 문제는 어지간한 것들은 다 잡아내 이비인후과에서.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은 내과의 영역이라고 보죠. 내과의 영역. 내과의 영역. 그러니까 이제 뭐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썩 마땅치 않고 뭐 측정한다 한들 치료법이 또 마땅치가 않고. 그래서 이제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럼 뭐 이비인후과 의사도 어려워하긴 마찬가지 한의사도 어려워하긴 마찬가지 다만 이제 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른 데서 오는 장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거기에서 뭐 뚜렷한 뭐 굉장히 놀랄만한 효과들을 보이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실제로 임상에서 일어나니까 그런 점이 어떻게 보면 한의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일 수 있는 거잖아요. 선택지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 과학이 생각만큼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체에 대해서는 생각만큼 그렇게 놀랍지 않아요. 뇌 많이 모르잖아요. 뇌만 해도 많이 모른단 말이에요. 만나고 싶은 환자가 제일 만나보고 싶은 환자. 저 누군지 아세요? 내가 제일 만나보고 싶어하는 환자. 모르시는구나. 얘기 안 했구나. 네. 레니아 치료 실패하고 온 환자. 그러면은 이제 또 차이를 내가 어차피 걔랑 경쟁해야 되는데 합시다. 그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네. 재밌을 것 같아. 그러면은 신기하다. 뭔가 확실히 레니어라는 기계랑 저희 지금 연구하고 있는 기계랑 차이점도 확실히 알 수 있을 거고 양상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부분이 다른지 뭐 그런 얘기들은 뭐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얘기기는 하겠지만 네. 일단 이거 제 꿈이니까 제 네. 꿈.
레니어를 이기는 게 일단은 내 제일 목표니까. 그 얘기. 국내에는 들어올 기미가 없나요? 들어오기 힘들 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유럽, 미국 있으면 중국, 일본 그 다음에 거칠 것이고 그 다음에 오면 한국이죠. 그 다음에 시장 자체가 시장 자체도 그렇고 특화 자체도 그렇고 이제 뭐 그러긴 할 텐데 그렇죠. 비용도 일단 만만치 않지만 걔는 집에서가 안 되는.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얘네 레니 이거 집에서 할 수 있어요. 얘네들 지금 집에서 하도록 얘네들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요즘 골전도 이어폰이 점점 기술이 좀 많이 발달되고 있는 양상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제가 요즘 수영을 좀 많이 다니는데 그 요즘 이슈가 이제 수영하면서 골전도 이어폰을 쓰니까 이제 방수가 되니까, 그리고 원래는 이어폰은 음파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물속에서는 거의 사용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골전도 이어폰 같은 경우는 뼈에 밀착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속에서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놀랬던 게 어린이 수영부 단원들 있잖아요. 수영을 배우는 애들이 다 뭘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뭐지 했는데 수신 마이크를 이제 강의하시는 분, 그러니까 선생님이 끼고 계시고 네, 애들이 다 이어폰으로 듣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수영장에 소리를 내가지고 물속에 들어가면 소리 들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수영장 자체는? 수영장 자체가. 그게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이제 안 들지만 물속에 들어가면 그 물속에서 스피커를 물속에서 진동으로 틀어주는 거 맞아요. 골전도 이어폰이랑 똑같은 거. 네.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 거네요. 흔들어주면 소리가 나는 거니까 흔들어주면.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일본에서가 뭐 해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쳤었어요. 수영장이 놀랍잖아요. 네. 힘들 것 같잖아. 그래서 한국에서도 뭘 이렇게 구현해 보려고 누가 별로 그렇게 싹 히트를 못 쳤던 모양이에요. 아이디어라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하여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히려 더 복잡해요. 그냥 그리고 그거를 스피커를 그냥 마이크 대면 그게 물속으로 그대로 퍼지면 되거든요. 굳이 이거 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저희 그거는 문제인 게 이젠 그렇게 강습을 배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레일이 근데 자유 수영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냥 걷기 운동만 하시는 레일도 있고 완전 유아부도 있는데 똑같이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그거는 좀 네. 그래서 이제 막 원래 수영장 자유 수영할 때 이렇게 하면은 강사분들이 목소리를 엄청 크게 막 쩡쩡 내시잖아요. 근데 골전도도 어차피 전선으로 연결돼서 충전해가지고 쓰는 거라서 네. 방수가 이제 물론 기본이고 그죠? 네. 이어폰은 안으로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 골전도는 그 방수만 되면 되니까 훨씬 그게 유리한 게 있네. 맞아요. 그건 그런데 품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좋을 수가 없어. 예. 그러니까 지금 발전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지금 깜짝 놀란 건 진동자의 성능이 좋아져야 되거든요. 예, 모터 부분이 중요하고. 그 진동자 원통형으로 생긴 우리 진동, 네. 그 진동자가 성능이 잘 돼요. 그 진동자 성능은 1000Hz를 줘도 오케이 잘하고 8000Hz를 줘도 되고 10,000Hz를 줘도 그게 잘 만드는데 지금 진동자의 성능이 어느 정도냐면 1000Hz는 제 목소리가 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 하면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도레미파 높은 음을 갈수록 표현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하지 그 사람들. 그래서 골전들을 안 쓰는. 아니 음악을 듣는데 볼륨이 다르게 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만약 일률적으로 그러면 이게 또 지 맘대로야. 그게 진동자의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딱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얘를 써줘야 기술 개발을 하잖아요. 진동자를. 개발한 업체들이 우리나라 다 문 닫았어요. 골전도에 안 만들어요. 그리고 더 이상 그거 팔리지도 않아 이제는. 안 팔려요. 그래서 약간 활로를 뚫은 게 이게 수영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기마개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마개를 한 상태에서 골전도를 하면 더 잘 들리는 것도 있고 그 상태에서 물에 들어가면은 이제 차음이 되잖아요. 그렇죠. 더 잘 들리죠. 그러다 보니까 골전도가 최적의 이어폰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영장에 이렇게 보면은
강습하는 애들은 다 골든도 이어폰 쓰고 그렇죠. 있고 조금 이제 그냥 개인 수영하시는 분들도 다 이어폰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딱 거기까지, 딱 거기. 이게 이제 굉장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라든지 클래식이라든지 고급 음악을 표현하는 게 너무 떨어져요. 너무, 저음은 저음은 그런 대로 나오는데 고음에서 많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져요. 근데 이제 좋은 스피커는 이제 그걸 다 구현해내잖아요. 다. 그리고 그게 원래 하나의 스피커로 커버가 안 되니까 우퍼. 그죠? 저주파 있는 부분은 얘가 담당해. 고주파는 얘가. 하나로 하기에는 이게 커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나눈 거거든요. 그 이제 거기다가 또 이제 뭐 몇 개 더 뭐 서라운딩을 한 해만 해가지고 굉장히 그 입체적인 뭔가 이제 그렇게 고급스럽게 만들어내는 거는 이제 고급 기술이고. 그래서 이제 저급한 이어폰이 저급한 고전도가 지금 현재 있는 딱 그 정도예요. 더 이상의 시장이 안 열리기 때문에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 진동자를 이용해서 바이오 기업들에서 야 이거 진동을 이용해 가지고 뭐 야 이거 뭐 어깨에다 붙여본다든지 뭐 별의별 그런 거를 음파 치료라고 그러거든요. 음파 치료. 네. 우리가 저주파 치료하듯이 우리가 이거 저주파 치료하듯이 네네네. 그거를 전기 쪽으로 하지 말고 그냥 그 진동자의 진동으로 바꿔보면 어떨까라는 접근들을 하는 거예요. 뭐 나름대로 의미들도 있고 효과들도 있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바깥에서 에너지를 주는 거니까. 그러긴 하지만 이제 딱히 뚜렷한 이런 임상 효과들 이제 발휘해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진동자를 쓰고 있으니까 진동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저희 속 안 좋을 때 이렇게 어머니가 등 쳐주시면은 매한 가지죠. 그것도 매한 가지죠. 그럼요. 그것도 재밌잖아요. 박자감 있고 그런 리듬 타는 거에 인체가 묘하게 반응해요. 인체가 묘하게 반응해요. 타악기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타악기들이. 네. 그리고 같은 리듬을 오래 들려주면 또 사람들이 미쳐 날뛰어요. 좋아서 날뛰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태본 잘 보면 그 아프리카의 그런 것들이 그런 규칙적인 리듬에 생체가 동조되면서 그 리듬이 같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명을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같이 정신도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서 미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교회에서 박수 치고 뭐 하는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이제 집단 최면을 이루어내는 어떤 그런 힘이 있어요. 파동이.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들 또 나올 수 있어요. 야 우리 그 백화점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어줬더니 매출이 100만 원이었는데, 뭐 이렇게 타악기 같은 뭐 저주파였던 그런 같은 걸 했더니 매출이 200만 원이 됐네. 이런 식으로 뇌가 쇼핑에 잘 반응하도록 하는 자극. 그 연구하는 애들이 다 그런 거 연구하는 애들 있잖아요. 마케팅. 약간 저희 공부할 때 MC 스퀘어 같은 그런 똑같은 얘기예요. 느낌이에요. MC 스퀘어. MC 스퀘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죠. 없는 건 아니야 분명히. 없는 건 아닌데 그렇게까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MC 스퀘어가. 막 60점 맞는 애가 100점 맞고 막 그럴 수 있죠. 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재밌는 얘기. 플라시보 효과가 있잖아요.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가 진짜 있죠. 네. 진짜 있어요.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있는 거예요. 그 플라시보 효과를 막기 위해서 맹검 시험, 이중 맹검 시험을 하죠. 저는 잘 몰라요. 모르시죠. 눈가리. 어떤 거예요? 눈 가리고 펩시콜라, 코카콜라 마셔보는 거. 눈 가리고 맞는 거죠. 블라인드 테스트. 그걸 블라인드 테스트, 블라인드 맞아요. 맹검 블라인드예요. 그래서 환자 한 10명 놓고 여기엔 진짜 약 여기엔 가짜 약 주는 거죠. 물어봐서 진짜 약이라면 가짜 약보다도 효과가 더 좋아야 돼. 그래야 약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가짜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가짜야. 효과가 있다는 걸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환자에게 아무것도 안 해. 뭐라도 하나 해주면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난다니까 효과가 안 나요, 그냥 효과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 A라는 환자가 나 어디 병원 가서 무슨 약을 먹었더니 나았어. 그 약 아닌데도 나을 수 있다니까요. 낫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응? 손 한 번 잡아줬는데 나을 수 있다고요 그거. 뭐 거짓말 아니라고 진짜. 아니 그건 상식이라고 상식. 상식이라고. 그러니까 쉬운 이명 환자가 어디 가서 뭐해서 나았다 그러면 그건 그냥 무시해야 되는데. 응? 그런 거는 자, 검증된 치료 방법 렌이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은 검증이 하나도 안 된다니. 그 검증 테스트를 통과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짜 약보다 우월함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짜 약이랑 똑같다는 얘기야. 뭘 줘도 낫는다는 얘기라고요. 뭘 줘도 낫는다니까? 그러니까 시원한 유만녀가 어디 가서 뭐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냥 그게 뭐 그런 거예요. 가짜라니까. 손만 잡아줘도 낫는다니까. 손만 잡아줘도 이명이 좋아진다니까요. 불안한 마음만 좋아져도 이명이 좋아진다니까. 순간 잠깐. 그게 잠깐 오래가진 않아. 근데 오래가지 않을 때쯤 또 한 번 손 잡아주고 또 한 번 손 잡아주고 손 잡아주면 그럼 효과가 계속 나는 거야. 물론 그것도 이제 오래가면 좀 떨어지기는 해요. 어차피 우리가 또 적응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지만 쉬운 이명의 경우는 몇 번에 이런 걸로 낫는다니까. 조금 독하게 얘기하면 광고하는 이명 뭐 치료한다는 애들이 다 그러고 먹고 사는 거예요. 다 효과가 없냐? 그거 있지. 플라시보 효과가 있는데 왜 효과가 없겠어요? 보셔서 분명히 치료받는 상담하면 낫는다니까. 물론 이제 워낙 그럼 똑같은 얘기. 그럼 뭐 간암 폐암 환자도 뭐 상담해주고 다 플라시보 효과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가 이제 좀 가벼운 쉬운 이명이라면 어려운 이명은 택도 없어요. 쉬운 이명은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침을 맞고 나았네. 한약을 먹고 나았네. 아마 쉬운 이명일 것이다. 아마 플라시보 효과일 수도 충분히 있다. 충분히.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이명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가 핵심인 거예요. 어려운 환자를. 그럼 급성 유명은 그냥 병원에 빨리 가면 나을 수 있는 거. 그냥 있어도 나올 수 있다고. 그냥 있어도. 그래서 쉬운 이명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내가 어디 가서 이명 환자들 치료하는데 6개월 안 된 이명 환자를 내가 어떻게 치료했습니다. 난 내가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못 하겠어. 내가 그런 말을 한다 한들 듣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거 쉬운 이명 아니야. 그거 그냥 있어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치료해서 나은 건 아닐 수도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 듣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이명 연구를 하고 이명 공부해서 결국에는 세계 최고가 되고 싶어하는 게 제가 바라는 꿈이잖아요. 최근 들어서 제가 쓴 편 중에 나 축구계의 손흥민처럼 되고 싶다. 그게 내가 바라고 싶은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축구계의 손흥민처럼 되는데 어려운 이명을 치료를 잘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다 보니 어려운 환자들 6개월 이상 된 환자 만성 주관적 이명 환자 무슨 박동성이면 이런 거 집어치우고 뭐 소리가 나는 듯 마는 듯 나 그런 것도 관심 없어. 뭐 처음 나한테 오는 사람 나 그런 것도 별로 관심 없어. 다들 여러 거 거쳐가지고 다들 안 되고 다들 힘들어하고 거의 자포자기하기 그 일보 직전에서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고치는 게 그게 인정받는 거다. 정말 어려운 환자들 낫게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제일 만나고 싶어하는 환자 레니어 치료받고 안 돼서 오는 환자. 아직 내가 못 만나봤는데 우리나라에 분명히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 레니어 좋다 그래서 나 미국 어디 뭐 유럽 가가지고 나 치료받았는데 나 별로 효과 못 봤어. 그런 사람 있으면 나는 제일 만나보고 싶은 환자 그런 환자예요. 국내 있을까요? 국내에 언젠가는 난 나타날 거라고요. 언젠가는. 한두 명은 가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는 어차피
세계 최고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 이명 치료에 관해서는 최고의 스페셜리스트가 되고 싶은 사람이고 그러려다 보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남들이 못하는 걸 할 수 있어야만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치료 기술과 그런 치료 기술에 대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역시 이것도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제가 어차피 가려고 하는 게 식약처 임상 지금 가려고 하는 거고 FDA C도 지금 가려고 하는 거고 지금 뭐 차근차근 다들 준비돼 가고 있으니까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입증을 하고 객관적인 입증을 하고 싶으니까 아니 그래야 그것도 세계 최고가 되는 거고 그런 기반이 있어야 글로벌 무대에 나가서 레니어와 경쟁할 수 있는 거고 나는 글쎄 이것도 좀 이런 얘기기는 하지만 나는 충분히 레니어를 뛰어넘을 수 있고 효과나 사업성이나 훨씬 뛰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거기에 가장 차이점 중에 하나가 레니어를 실제적으로 운용하는 사람들이 이명치료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투웨이 치료법의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나는 실제로 환경에서 이것저것 여러 거 다 해본 사람 그리고 투웨이 치료법만이 아니라 다른 치료법들의 장단점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때는 굳이 이 치료법이 아니라 A 치료법, B 치료법을 같이 쓰든지 아니면 뭐 빼든지 아니면 투웨이 치료도 어떻게든 변형을 하든지 라는 식의 변형에 굉장히 능숙한 사람인데 비해서 지금 현재 레니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도의 급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매뉴얼대로 어떻게 기계 조작하는 사람들 정도의 수준. 그렇기 때문에 레니어 기계가 훌륭하다는 거, 투웨이 치료법이 훌륭하다는 인정하면서도 운영하는 기술들이 저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서면 충분히 그들을 뛰어넘을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제가 한의사라고 보기는 어렵지 지금. 거의 과학자 수준이에요. 뭐가 진짜 과학. 과학자. 난 과학자라는 이름이 사실은 더 듣기 좋아요. 과학자는 결국엔 과학의 힘이 필요하고 과학의 힘,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서 결국에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승부를 하고 싶은 거고 그리고 그런 근거들이 쌓였을 때 그리고 나의 길을 꾸준히 내가 매진해서 가면 최고의 자리가 나에게 올 것이다. 내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그 길만 그리고 내가 이명 환자 아니고 딴 환자 우리 아예 보지도 않잖아. 네. 다른 환자들 보면 다른 데 가세요 말씀드리고 또 이명 비슷한 무슨 뭐 이석증이니 어지럼증이니 뭐 메니에르니 뭐 이렇게 하다 이명 없으면 제가 굳이 안 보잖아요. 이명 하나만 해도 벅찬데 이명 하나만 최고 그 길로 가야 되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쳐내면서 가고 있기는 하는데 가다 보면 내가 의지를 갖고 계속 연구하고 가다 보면 또 계속 내 기술도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고 있고 저희 기기도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돼가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결국 AI 디바이스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 그 데이터를 위한 디바이스를 우리가 지금 꾸준히 준비해서 하나씩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있잖아요. 어느 순간엔 터진다고. 어느 순간엔 터진다고 믿고 싶은 거지. 믿고 싶은 거고 그렇게 가다 보면 세상이 나를 알아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니까 사실 한의사보다는 과학자라는 표현, 스타트업 대표라는 표현 그게 어떻게 보면 나의 진취성을 표현하는 훨씬 더 적절한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이명의 선택과 집중을 한 게 한 3, 4년 정도 돼가는 것 같네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뇌질환 쪽 환자들 봤다가 그러니까 이명이 훨씬 비포 애프터가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게 노력 대비 효율은 무조건 이명인데. 왜냐면 의사로서 제일 힘들어하는 때가
나름대로 나는 성실하게 치료를 하는데 치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가 사실 의사로서는 제일 힘든 시기. 뭐 의사만 힘드나? 환자도 힘들지. 환자도 힘들죠. 환자도 힘들고. 그래서 그 힘든 시점들에 있어서는 뭐 이제 나도 이제 마음고생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명 있는 부분들은 훨씬 더 비포겠고 빠르니까 그러면 이거 훨씬 보람 있겠는데 해볼만 하겠는데 해서 완전히 선택과 집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최고가 돼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서 뛰어든 거니까 그래서 좀 더 이제 죄송하게 됐죠. 그 제가 두침 쓰면서 그 뇌질환 환자들 분한테는 조금 죄송하게는 됐지만 뭐 그거는 또 관심 있는 사람들 또 다른 후학이나 후배들이 또 그 길은 개척할 줄 거라고 또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아무튼 여기 이명의 세계 최고가 되면 이게 K-메디칼에 뭔가 하나의 획을 그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서 제가 계속 뛰어들고 있는 거니까. 근데 뭐 나와 이제 같이 이제 생활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나도 또 인간적인 고뇌가 있어. 나는 참 좋은데 이 길 괜찮은데 라고 나는 누누이 주장을 하지만 못 알아봤죠. 세상이 나를 못 알아봐 줄 때 야속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내 자신한테 묻잖아요. 너 정말 맞아? 너 이 길 정말 맞는 거야? 정말 네가 믿는 거 맞아? 하루에도 몇 번씩 질문을 하거든요 나한테. 최악이에요. 나상혁이 나상혁한테 속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질문도 하거든요. 내가 지금 뭔가에 완전히 혹해가지고 좀 완전히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질문도 나도 몇 번씩 하거든요. 타임이 어쨌든 차츰씩 세상이 조금 더 알아봐 주기는 해요. 알아봐 주기는 해. 작년 다르고 재작년 다르니까 알아봐 주기는 해.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목소리를 내주고 정말 이 이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환자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너무 모르고 근데 누구 하나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더욱 힘든 거예요 환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내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게 이건 좀 너무 좀 고상한 표현인데 세상에 뭔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 뭐 그럼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또 모르겠어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거 내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거 내가 가고 있는 지금 이 길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의 정체성을 뒤엎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내가 세상을 속이는 건 아닌가? 내가 혹세무민 하는 건 아닌가? 내가 내 자신까지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질문들 제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최고가 되기 위해서 계속 단련은 갈 테지만 아무튼 두 분이 힘이 돼주셔야지. 아무튼 저는 저의 길을 가는 거고 또 저의 어떻게 보면은 저희 비전과 저희 이상에 어떻게 보면 같이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또 아무튼 그렇게 노력을 해가면 그래서 이명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 중 재밌네 이런 얘기. 그렇죠. 다른 병원 뭐 간호사라든지 뭐
앞에 원무 보시는 음. 분들은 뭐 그 질병에 대해서 공부 같은 걸 일절 안 하니까 뭐 안 하시죠, 그렇죠. 설명 같은 거를 잘 못하실 하시잖아요. 수도 있죠. 그럼 저는 나름 계획서 쓰고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체득한 게 있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되게 원장님의 생각을 제가 조금 옮겨드릴 수 있고 한 번 더 옮겨드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설명을 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시고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분도 어쨌든 이 계통에 있어서 물론 이제 자기 일이기도 하니까 연관된 부분이기도 하고 그에 대한 이제 지식들 습득하고 또 그로 인한 뭐 이제 사회 돌아가는 것들 뭐 이런 부분 아무튼 성장하는 계기들이 되면 그렇게 이제 자기화돼서 또 자기가 또 업그레이드 돼 가면 또 그것도 이제 세상이 또 알아봐 줄 테니까 그래서 애초에는 정말 보이지 않는 길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그냥 맨 처음에 뛰어들 때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길 이럴 것이다 어떨 것이다 얘기해주지 않은 길 그러면 이명에 딱 처음 공부 들였을 때 레니어는 이미 안 나와 있었을 나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 그거에 대해서 때 내가 너무 해보고 싶어. 그래 레니어 얘기해 그 얘기 진짜 이런 진짜 레니어 이전이니까 그 레니어 알기 전에 그때가 이제 내가 뇌질환에 대해서 공부하고 두침에 대해서 공부할 때다. 그때 뭘 내가 연구를 했냐면 구강 내에 전기 자극하는 부분들을 나는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뇌 자극술 중에서도 뇌 쪽에서 어쨌든 전기를 이용해서 자극이 들어가는 중에 이 얼굴 쪽에 해당하는 뭐 운동구, 감각구 얘기 나오면서 그 해당되는 영역들인데 그 영역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팔 잘 못 쓰는 사람에게 우리가 팔주물만 좀 좋은 느낌이 들듯이 네. 예를 들어서 혀를 잘 못 쓰는 사람 중풍 환자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역으로 혀에 자극을 하면 어떨까? 연국에 자극을 하면 어떨까? 볼 쪽에 이런 자극들을 시도를 했었어요. 그때 연구를 하고 있었다고 실제로. 실제 연구를 그래서 이게 뭔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비전들을 보이고 있던 차에 이명으로 관심이 갑자기 가면서 이명도 이거랑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찾던 중에 레니어 논문을 본 거예요. 봤는데 그 다음에 한 이틀간 손을 놨잖아 내가 좌절해서 난 내가 세계 최초인 줄 알았거든. 세계 최초인 줄 알고 이거나 하던 차에 그거 보고서 무너졌다니까. 아니 나 그때 그냥 지금도 생각나요. 정말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 하더니만 내가 또 이미 그 특허도 내놨고 애들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초창기에 이명에 대해서 막 알아보던 초창기에 딱 봤으니까 그때 충격이죠. 그때 충격. 그러고서 이건 그러면 안 되겠네.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다가 그러면 전기 쓰지 말고 왜냐면 한방 쪽에서는 침으로 또 이명 치료하는 구강 내로도 침을 쓰니까 그러면 혀에 전류하는 거 말고 침 자극들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들로 뭔가 기계화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출발한 게 이제 진동자 해가지고 출발한 거예요. 그게 맨 처음에 출발이 진동자 출발. 그 당시만 해도 진동자에 대한 인체 연구들이 또 이제 처음 초창기였던 시절이었으니까. 그래서 진동자로 빠졌고 그 다음에 특허 있는 부분들 얘 레니어와는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도 이제 뭐 또 그 보고서 검증 받고 그거에 대한 투의를 나름대로 또 이거에 대한 생리학 기반은 사실 우리 이과학 책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10번 신경, 9번 신경, 뭐 8번, 뭐 C2 신경 여러 가지 나오는 그게 체성 감각 핵과 어우러지는 와우 핵에서 가는 신경로가 있다는 거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신경로를 찾아서 경쟁을 하자.
경영하자. 그 맨 처음에 아이디어만 있었지 사실은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게 경쟁력이 될지 안 될지도 몰랐었고. 하지만 그때는 뭐 나름대로 내가 흥미가 있었고 외길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뛰어든 거지. 그것도 역시 가보지 않은 게. 가봤더니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이러면 이게 이명이 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이제 길들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게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고 결국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그럼 기기를 개발해야 되겠는데 기기는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겠는데 이런 거 누구 좀 또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하나 둘씩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들의 도움이 있으니까 나도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고. 근데 뭐 기기에 대해서 사실 그때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네. 내가 그 당시 알고 있었던 거는 뭐 물리학에 대한 대학 물리학에 대한 지식들, 파동에 대한 얘기들, 전자기파, 전자기 장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이론적인 기반만 있었지. 네. 실제적인 디바이스를 개발하고 어떻게 해나가는지는 몰랐는데 결국에는 그런 도움들이 하나하나 해서 또 나를 또 여기까지 또 여기서 우리 이제 앞으로 이제 AI 쪽으로 가야 되니까 네. AI 쪽으로 또 거기에 대해 도와주는 사람들 또 생겨나고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길은 그런 사람들 덕택에 큰 고생하지 않고 온 길. 큰 고생하지 않고 온 길.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 그리고 여전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여전히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네. 기업들의 오너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오너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다라는 느낌이 물론 옛날에도 대단한 사람들이고 뭐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초석이 되는 분들이고 소중한 사람 알고 있었지. 근데 그 느낌이 아니라 진짜 이제는 느낌이 대단한 사람들이다. 리스크를 떠안고 관리하겠다고 저렇게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이 24시간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오너들이구나라는 생각들이 이제는 정말 체득해서 다가오는 거라서 느낌이 정말 남다른 거예요. 오너들 참 대단하신 분이다. 대기업 오너들 더 대단하신 분들. 뭐 대단하다는 점 이제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 맞다. 또 내가 저번에 다른 인터뷰하면서도 얘기했었는데 우리 정주영 그 현대 회장님이 항상 이봐 자네 해봤냐고 항상 우리 묻는다 그러고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들은 그냥 다 안 돼. 그냥 다 안 돼. 그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기도 했으니까 이유라도 있어서 안 되면은 내가 그걸 이해라도 하겠어. 이유도 없는데 그냥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다니까요. 세상에 보면 너무 답답한 거야. 아니 해보셨냐고 안 해보시지 않았냐고 나는 해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그럼 뭐 어디에서 뭐 안 될 것 같은 논리적 근거를 대든지 어떤 부분이 조금 부족할 것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냥 무조건 안 된대. 그럼 답답한 거야 그런 사람은. 그죠.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내 마음속으로 그런 사람은 안 해보시지 않았냐고. 안 해보시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랑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 좀 속상하기는 하는데. 그죠. 하긴 하는데 뭐 이제 그것도 제가 결국 넘어야 될 하나의 뭐 단계, 하나의 뭐 극복해야 될 어떤 그런 대상 같은 거, 또 세상과 같이 소통하면서 설득하고 또 이해시켜 나가야 하는 그건 이제 제 역할이니까. 네. 어찌어찌 인생이 또 나 그런 생각.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내가 어찌어찌 다 여기까지 오게 됐지?
불과 네. 10년 전, 15년 전 이게 이런 표현이 좀 부적절하긴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한의사 그때 그 모습은 그냥 일반적인 한의사 그냥 이런 표현도 좀 이상한가? 그냥 쉽게 접할 수 있는 한의사 저한테 지금 그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난 안 돌아가. 그때는 이게 또 내 삶을 부정하는 내용이라 정말 부끄러운 내용이기는 하지만 부끄러운 모습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웠던 모습 아는 것도 별로 없었는데 아는 체 하던 모습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어떤 부끄러운 모습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 나는 지금 모습이 만족스럽고 좋기는 하지만서도 왜 내 인생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나라는 생각을 하면 좀 의아할 때 들지. 한번 가다 보면 내가 원래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닌데 딴 길이 열리고 이게 갈게 가야지 가다 막혀 있으니까 또 여기서 또 딴 데로 열리고 근데 지금까지 삶이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삶이 그래서 묘하다 뭐 재밌네 뭐 이런 느낌도 받고 아무튼 중요한 건 네, 이제 뭐 두 분들에게도 얘기하는 게 내가 의미를 찾고 내가 재밌어 하는 일이면 재밌어 하는 일이라면 그러면 훨씬 더 능률도 올라갈 테고 훨씬 더 업그레이드도 빠를 것이고 그리고 그게 분명 어제를 바라보고 한 달 전에 바라봤던 내 모습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 있을 테고 크게 결국 자기를 만들어가고 그걸 기반으로 또 뭔가를 또 만들어가니까 내가 언제까지 지금 마음은 아무튼 계속 도전하고 계속 연구하고 이제 죽을 때까지 간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또 이것도 또 언제 또 꺾일지도 모르고 언제 바뀔지도 모르는 것도 또 하나의 인생일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튼 이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고 내가 레니어와 경쟁해서 이기는 그날까지 아직은 승부욕이 있으니까 아직은 승부욕이 있으니까 그리고 아무튼 그 날까지 어떻게든지 그리고 그 가는 길이 나에게도 도움되는 일 맞고 임용 환자들에게도 도움되는 일 맞고 우리나라 국가 경제를 위해서도 도움되는 일이 맞고 그런 정도의 생각 앞으로 열심히 좀 해볼게요.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럽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네.